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실질 일중 진폭이 0.3%도 되지 않는 아주 지루한 박스 안에 갇혀 있었고, 해외 시장은 다우와 러셀 중심으로 눌렸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가 오전장 개장 후 첫 1시간 동안은 연속 상승이 나온 듯 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하지만 나스닥만큼은 장중 눌림을 모두 이겨내고 양봉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상품 가격이 오르든 달러가 강세가 되든 골드만삭스 마이웨이를 외치는 엔비디아와 나스닥, 언제까지 상승하게 될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황이 늦어지면 여기 델타원 글로벌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입을 하시면 시황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 후 바로 매도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첫 15분 동안 선물을 2천억 가까이 매도하고 현물도 무려 700억 넘게 매도하는 등 오늘은 좀 눌림이 나온가 싶었어요. 특히 전일 장마감 무렵 당긴 것이 이 월요일 위클리 옵션 결제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막판에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잔존 물량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초반이 매도는 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봤는데, 하지만 딱 15분만 조정을 보이고 나서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월요일에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것을 선반영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좀 과다하게 주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아주 지루한 횡보 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옵션 프리미엄은 얼마 죽지 않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전장에 선물 베이시스가 꽤나 눌렸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선물 베이시스의 눌림은 적극적인 선물 매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오히려 초반에 꽤 강하게 나왔던 현물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선물 시장이 좀 어거지로 따라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초반이 반등해 선물 미결은 거의 늘지 않았고요. 오후장에서도 선물 미결은 장중에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으며 장마감 무렵에는 결국 다시 26만 8천 계약 수준으로 전일 대비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감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오후장에 올랐다고 하지만 자신있게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편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1.7포인트나 하락해서 다시 370선으로 내려갔죠. 물론 장마감 무렵 나스닥 선물이 급반등 마감한 것을 야간 선물 시장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가 370선 초반에서 움직일 거라 보진 않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는 한계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의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풋클래스에서 어쩔 수 없는 매도 미결제 약정이 쌓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선물이 370선을 회복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외가격 풋옵션을 포함해서 골고루 풋 매도 미결제 약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반면 지수가 추가 상승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가격 콜옵션은 미결제 약정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월요일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인다. 그러면 시장이 이 구간에서 급락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마켓 메이커들이 조심스럽게 하방을 틀어막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옵션 시장의 밴드는 380에서 360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콜 클래스를 잔뜩 틀어막은 것이라 보고 이번 주는 풋 클래스를 좀 틀어막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다시 선물이 375선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콜옵션을 저가에서 발행한 투자 주체들이 조심스럽게 환매에 나서면서 지수를 레벨업 시킬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하루 종일 눌려서 이제는 V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 변동성 모두 올라서 마감했어요. 이 점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생각해보면 오전장에 시장이 오버액션 주면서 상승하다가 오후장에 조심스럽게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의미 있는 변동성 바닥을 형성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려면 이 LG전자 같은 걸 13% 당기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결국 선물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잔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선물 미결제 약정을 키워가면서 방향성 드라이브 하려는 주체가 없는 것 같아서 상승?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6월 물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380에서 360박스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5월 7일 이후로 우리 증시는 그냥 372.5를 중심으로 아주 좁은 박스 내에서 계속 따주기장을 만들고 있죠.
달리 지금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증시도 지금 한 달 넘게 제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강력한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변동성 장세에서 최대한 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 1시간 동안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폭이나마 갭 상승 출발하고도 좀처럼 빠질 생각을 하지 않던 증시는 이후 조심스럽게 하락 전환을 했어요. 이 1시간 이후에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바닥을 찍고 먼저 올라온 상황에서 월요일마저 추가 상승해서 5월이 중심점을 회복하자 시장은 더 이상 못 가고 횡보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이탈리아 2년 국채 입찰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채권 가격이 레벨 다운을 시작하자 증시도 함께 레벨 다운을 시작하였고 결국 미국 세션 개장 직전에는 월요일이 상승 부분마저 모두 되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월말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유럽 증시 특징이 한번 횡보기에 들어가면 한동안 횡보하기 때문에 더 빠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지만 나스닥이 그리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럽 증시는 끝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가면서 변동성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로스탁스 50 변동성 지수가 13.5포인트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경계 경보를 하나 더 낸 셈인데요. 굳이 유럽 말고도 미국 지수 변동성도 의미 있는 상승한지라 시장은 최소한 기간 조정, 심하면 가격 조정도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채권 시장이 메인이었죠. 유럽 세션에서 이탈리아 2년 국채 입찰이 망한 것에 더해서 미국 세션에서도 미 국채 선물이 계속 하락을 했어요. 새벽 2시 미국 5년 국채 입찰도 폭망했죠. 그래서 채권은 스탑로스가 나와버렸는데요. 이제 금요일이 PC마저 강세로 나온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 있겠습니다. 채권 변동성 지수는 지난주 수요일에 82포인트로 연중 바닥을 찍고 나서는 지금 빠르게 올라와서 89.67까지 올라왔어요. 유럽은 이번 6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한다고 하지만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나서는 한동안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해봤자 올해 2번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번 6월도 지금 분위기는 슬슬 금리 동결하고 심지어 올해 말까지도 과연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 상황이죠. 여하튼 채권이 지속적 약세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닌데 증시만큼은 좀 약에 취한 듯하니 걱정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다른 것 다 떠나서 멕시코 페소화가 월말을 맞이해서 차익 실현 강하게 맞으면서 마이너스 0.8%대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던 관계로 통화시장은 개장 초에는 약간의 오버액션성 비달러 상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강력한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결국 비달러 바스켓은 장중 상승한 부분만큼은 모두 토해내는 그런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달러 바스켓이 조정에 대해서 닐 카시카리 연준위원이 올해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달러 조정을 유도했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비달러가 미국 증시 휴장을 포함해서 이틀간 오버액션성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은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구리나 골드, 실버는 가벼운 등락이 있는 정도였지만 기름은 월요일도 상승하고 화요일마저 개장 초에 나온 매물들을 모두 받아서 위로 당겨 올렸고 결국 장 마감 직전 텍사스 기름은 $80를 넘겨서 마감하게 됩니다. 기름이 강세에 관련해서 홍해에서 또 벌크선이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또 이스라엘이 라파 중심부 도달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고올과 같이 우려먹던 것이라 보고 그보다는 이 월말을 맞이해서 쇼 포지션을 정리함과 동시에 6월 오펙 플러스 회의 후 포지션 재진입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난주 저가 대비 벌써 6%나 상승했는데 이번 주 추가 상승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일단 $80 선에 도달한지라 장중 오버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이번 주는 매도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역대급 따주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따라가면 죽는 거죠. 유럽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은 다시 18,980포인트를 터치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유럽 증시 조정과 함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고 지난주 금요일이 종가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다른 자산들 움직임을 보면 채권 시장 이미 부러지기 시작했죠. 나스닥 종목은 이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 ARM, 애플 빼고는 영 빌빌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를 빼면 시장은
충분히 밀리기에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장 개장하고 나스닥 선물은 30분 동안 제법 빠르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18,845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동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등 시장 분위기가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유럽 증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나스닥은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결국 낙폭을 다 만회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계속 하락을 해서 39,000포인트마저 깨게 됐고요.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추가 상승하자 새벽 3시 40분에는 나스닥이 18,820포인트마저 일시적으로 깨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스닥만큼은 이후 더욱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반등시켰고 결국 장중에 들어왔던 쇼포지션이 장마감 직전 손절매를 하면서 현물 마감은 18,950포인트를 넘겨서 끝나게 됩니다. 결국 하루 종일 시장은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작은 아랫골이 달린 양봉을 기록한 셈인데 종가상 작은아마 음봉이라도 나왔다면 가격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양봉이 나와버린지라 가격 조정보다는 일단은 기간 조정의 가능성, 즉 이달 말까지는 시장이 고가권에서 힘을 좀 더 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엔비디아의 연이은 상승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 엔비디아가 1150달러 근처까지도 갔었는데요. ARM 홀딩스도 9% 가까이 상승하고 AMD나 마이크론도 강한 상승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영 신통치 않았죠. 특히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애플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해버렸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이런 것들도 장중 내내 횡보하다가 장마감 무렵 장중 매도자들, 선물 매도자들이 빠른 숏포지션 청산으로 인해서 간신히 플러스 마감했을 뿐 시장은 그냥 엔비디아와 친구들 빼고는 힘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월말 들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그 친구들을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여력은 없으니까 경기 방어주로 편입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을 팔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엔비디아를 좀 매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 되게 약한 거 대장주나 다름없던 일라일리 장초반이 하락을 다 만회했지만 나머지 존슨앤존슨, 머크, 화이자 이런 거 다 세게 빠졌어요. 이런 거 진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 머리에 생수통 부어가면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이 지그재그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결국 제자리로 마감했지만 러셀은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오후장에 14포인트까지 오르는 등 시장이 조심스럽게 싼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물론 나스닥은 엔비디아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고 있고 또 어제 러셀이 빠진 것은 금리 상승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이 미국 변동성 또한 13포인트 초반에서 바닥을 형성했다는 인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잔존기간 대비 고려하면 지금 변동성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죠. 유럽이나 미국도 변동성을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그런 공감대가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변동성 상승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이번 변동성 상승의 목표 가격은 18포인트에서 22포인트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일봉상 쌍봉이다 그러면 22포인트보다 훨씬 더 높게 변동성이 상승할 것 같아요. 여하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변동성이 13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얼마든지 빠르게 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375선을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지만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도 삼성전자를 650억 넘게 매도했는데 반면 SK하이닉스는 이제 더 이상 매수 안 하고 있어요. 월말이고 해서 드레싱 개념으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것을 제외한다면 시장은 의미 있는 상승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긴 템포를 갖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수 자체는 아래쪽으로 열려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공격적인 하락보다는 이 평가 손익에 관계없이 좀 수량을 줄여서 선물로 숏포지션을 뭉개고 밀어붙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 콜옵션을 매도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전략적으로 콜옵션 숏 커버를 유도해낼 가능성도 있죠.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또 풋옵션 매수 또한 지금 당장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랜덤 워크를 보였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매도를 잡고 뭉개는 그런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아직은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이 오버액션 등 상승한다. 그럼 특히 오전장에 강한 단기기를 하고 오후에 횡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약세 스프레드를 누적해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 나스닥 매도 2개 더 늘려서 총 5개까지 채웠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야기했듯이 오후장에 빠진 날이라면 매도를 늘리기에 좋다고 봐서 오후장이 그 감마 플립 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때 매도를 늘렸는데, 아쉽게도 장마감 직전에 죄다 당겨놓아서 좀 어이가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기간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쇼 포지션은 손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평선이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매도를 과격하게 늘리지 않을 것인데, 만약 시장이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을 음봉을 맞는다 하더라도 주 후반에 뭐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는지 다음 주에 또 반등 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장마감 직전에 당겨놓아서 나스닥을 양봉으로 만들어놓은지라 NVDI 닥치고 매수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시장의 하락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하루에 7%씩 오르고 시장이 계속 갈 것처럼 유혹하고 있지만, 시장이 조정은 느닷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 위험 신호가 계속 있어요. 뭐 장기 변동성 상승, 금리 상승,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증시만큼은 애써 무시하고 달리고 있는데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형태로 급락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쇼포지션 5개 채운 것은 시장이 쌍봉을 만들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번 진득하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